1980년 3월 29일 일본 나가노현 아카사카 댐을 관리하던 한 인부는 이 댐의 바닥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닐재의 로프로 몸이 묶인 한 남성의 시신. 놀란 인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바로 신원 확인부터 들어가는데, 신원 확인 결과 사망한 사람은 당시 21살이었던 직장인 오야마 후쿠라이라는 남성. 도대체 이 남자는 왜 댐에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추적에 들어간 경찰은 이 오야마 씨가 3월 1일 한 지인 여성과 외출한 뒤에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같이 나간 이 여자가 수상하다. 그런데 이 지인 여성이 하는 말이, 저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같이 공원에 갔었는데 갑자기 검은색 대형 승용차를 탄 남자 2명이 오야마 씨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뭐라 둘이 얘기하더니 갑자기 오야마 씨가 그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연락이 끊겼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다예요. 당시 발견된 시신의 손발이요, 앞으로 묶여 있었다고 해요. 경찰이 맨 처음에 봤을 땐 어쨌든 손발이 묶여 있으니 타살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시신의 손발이 앞으로 묶여 있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묶을 수 있지 않나? 뒤로 묶였으면 몰라. 앞으로 묶여 있잖아. 거기다 같이 있었던 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이 오야마 씨가 의문의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싸운 것도 아니었대요. 그냥 좋게 뭐라 얘기하더니 스스로 그 차에 올라탔다고. 그리고 가버렸다고. 또한 발견된 시신에 크게 외상이 없었어요. 타살이라면 뭔가 둔기에 맞았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해야 되는데 깨끗해. 또한 주위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이 오야마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네. 이런 걸 다 통틀어 봤을 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네. 이게 경찰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오야마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나요? 아니, 여자와 기분 좋게 나와 있다가 갑자기 필 받아서 같이 있던 여자 혼자 그냥 냅둬버리고 다른 남자 차를 타고 가버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혼자 죽어버려? 약간 터무니없는 판단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경찰은요, 이 사건 그냥 이렇게 종결시켜버립니다. 극단적인 선택 끝. 그렇게 이 사건은요, 그냥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무려 20년 정도가 더 흐른 2000년 4월 14일 나가노현 경찰서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편지의 내용은, 내가 1980년도에 발생했던 오야마 사건의 범인입니다. 내가 오야마 죽였어요. 자백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아니, 자백도 자백인데 이거 극단적인 선택으로 종결시켜 버린 건데 이제 와서 살인이었다고 자백해버리면 이거 언론이나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우리 질타받을 거 아니야. 귀찮아지게 생겼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약물 단속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당시 54세 오타 케니치라는 남자였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지금 살인 자백을 한 거거든요. 20년. 수사 자료의 보관 기간이 다 돼서 이게 자백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선 경찰은 3년간의 걸친 재수사로 2003년 10월 6일 오타 케니치를 검찰청에 불구속 입건을 시킵니다. 이때 이 케니치가 약물 단속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10월 11일 이 형기를 다 살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같으면 살인 자백을 했으니까 그대로 다시 체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포는 개뿔.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살인 자백을 하긴 했지만 곧바로 그는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살인 자백했지만 죄값은 전혀 받지 않은 거죠.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두 번째는 왜 이 남자는 20년이 지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걸까? 이 케니치 말에 의하면 3월 1일 날 본인이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요새 누가 자꾸 내 차를 미행한다? 아, 짜증나 죽겠어. 내가 혹시 몰라서 그 차 번호 적어놨거든? 야, 이거 봐봐. 차 번호가 이거야. 이 말에 케니치가 야, 어떤 새끼가 미행하냐? 야, 혹시 우리 약하는 거 그 새끼가 아는 거 아니야? 아이, 괜히 찝찝한데. 어떤 놈이 미행하는 건지 어떤 놈인지 그 차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케니치가 그 미행차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굴었던 이유가요. 이놈이요, 마약쟁이에요. 20년 전인 이때부터 마약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미행 붙은 이놈들이 그걸 아는 거 아니냐, 뭐 좀 미끼 같은 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잡자. 케니치가 그날 친구랑 둘이 차를 몰고 나온 거예요. 그리곤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미행차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있는 이 근처에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3월 1일 여성과 오붓하게 마츠모토 시내의 한 공원에서 데이트 중이었던 오야마 씨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같은 시각 이 오야마 씨는요, 이 여자를 만나서 차를 딱 타고 데이트 하겠다고 이 공원 주차장에 와서 차를 이제 막 주차하려던 상황이었어요. 이 모습을 케니치와 친구가 본 겁니다. 야, 차 번호 저거 아니야? 야, 저거네. 친구를 미행하던 차, 그 차가 오야마 씨의 차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실제 케니치의 친구가 적어놓은 미행차 번호랑 똑같아. 그래서 이때 바로 케니치가 차에서 내려 주차 중이었던 오야마 씨한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건 겁니다. 아이, 수고 많으세요. 잠시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저희 차에 타지 않으시겠어요? 잠깐이면 돼요. 주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오야마 씨도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에? 아, 왜요? 네네. 그리곤 같이 차에 타고 있었던 여성분한테 잠깐만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올게요. 하고 주차한 후에 차에 여자만 남겨둔 채로 이 케니치의 차에 올라탔던 겁니다. 금방 얘기하고 끝날 줄 알았던 대화. 그런데 이 케니치 일당이 오야마 씨가 자기들 차에 딱 타니까 이 차를 출발시켜. 오야마 씨를 태우고 차가 출발한 거예요.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게 같이 왔던 여자만 두고 떠나버린 겁니다. 자, 지금 이 케니치 일당은요, 오야마 씨를 자기들 미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납치한 거예요. 차에 오야마 씨가 딱 타자마자 야, 너 왜 우리 미행한 거야? 너 우리가 마약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뭐 그걸로 뭐 미끼 잡으려고 했냐? 왜 미행한 거냐고. 갑자기 이런 이상한 말을 하니까 오야마 씨도 당황을 했겠죠. 에? 무슨 이야기요? 저는 미행한 적이 없는데. 저 데이트하러 온 건데요. 아니, 대화를 하면 할수록 좀 이상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몇 마디 나누자마자 케니치 일당 알게 된 겁니다. 뭐야, 이 남자 아니네. 엄한 사람을 잡아왔잖아.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이씨, 다시 차를 빠꾸시켜 다시 차를 되돌려서 맨 처음 납치했던 공원 주차장으로 간 거예요. 다시 내려주려고. 오야마 씨의 차가 있던 주차장으로 딱 갔는데 차가 없어. 아, 맞다. 아까 그 차에 여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혹시 그 여자가 우리가 이 남자애 납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거고, 그럼 우리가 약한 것까지, 마약한 것까지 다 들키는 거 아니야. 아씨, 머리 아프게 생겼네. 아, 어떡하지?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이 케니치 일당이요, 오야마한테, 야, 아까 너랑 같이 있던 여자 전화번호 뭐냐? 그런데 이 오야마, 모른다면서, 절대 못 가르쳐 준다면서 끝까지 입을 안 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덜 무섭구나. 그래서 이 일당은요, 오야마를 협박하기 위해서 로프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의 아카사카 댐으로 이동해요. 당시 이 아카사카 댐은요, 높이 19.5m의 중력식 콘크리트 댐으로 수력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게이트가 없었고 외부인이 들어오려고 하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케니치가 댐의 정확히 어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이 된 댐 주변은 사람도 다니지 않았고 1980년 당시는 댐을 관광하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협박하기에 죽이기에 최적의 장소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외진 댐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케니치 일당은 야, 그 여자 전화번호 뭐냐고, 너 정말 죽고 싶냐?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 완강한 거예요. 절대 못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되니까 케니치, 그 여자가 신고를 했든 어쨌든 이놈은 못 살려준다. 이놈 우리 얼굴 보지 않았냐. 이놈까지 살려주면 얘도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수사 들어갈 거고 우리 약한 거 다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요 진짜 케니치 일당 사람을 지금 잘못 납치한 거잖아요. 자기들 뭐 미행하던 차, 그 차를 찾겠다면서 무고한 사람을 잡은 거예요. 사람을 잘못 납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오야마를 산채로 손발을 묶어 댐에 던져버렸습니다. 산채로 물에 던져진 거예요. 산채로 서서히 물속에서 익사 당했던 겁니다. 아니, 여자와 즐겁게 데이트하러 공원에 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 남자들이 착각해서 잘못 알아서 엄한 사람을 납치, 죽이기까지. 3월 1일 오후 11시, 이 오야마 씨의 어머니는 너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늦게 들어오는 애가 아닌데 11시가 넘어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바로 어머니는 같이 있던 여자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본 후에 이상함을 감지 경찰서로 달려가셨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런 애가 아닌데 같이 나간 애 말로는 공원에서 우리 아들이 어떤 낯선 남자들 차에 끌려갔다고 하는데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3월 1일부터 무려 120명의 수사관을 투입,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980년대였어요. 지금이야 웬만한 주차장에 다 CCTV가 있지만 이때는 아니었거든요. 경찰이 대거 투입됐지만 경찰은 납치한 그 검은색 대형 승용차의 번호조차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9일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여기서 또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경찰이에요. 딱 까고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손발을 묶고 스스로 그 어두운 댐에 몸을 던진다는 게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행동입니까? 만약 댐에서 죽으려고 했다면 그냥 뛰어내렸겠죠. 뭐하러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까지 뛰어내렸겠어요. 묶으려고 하면 묶을 수는 있었겠지만 보통은 안 묶죠. 하지만 이 경찰은 손발 혼자 묶을 수 있고 외상 없고 평소에 죽고 싶다 많이 했다고 하니 혼자 죽은 거네. 수사 끝. 어찌 보면 너무 대충 수사를 끝낸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했던 걸까? 그 이유는요, 딱 이때쯤에 다시 그 강력 사건이 터져가지고 모든 수사 인력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었대요. 그 사건은 일본 내에 엄청난 주목을 끌었던
도야마 나가노 연속 여성 유괴 사건. 이 사건이 매스컴에 타면서 엄청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에 더 총력을 기울이면 기울였지. 지금 다른 사건들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막 수사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대충 그냥 마무리 지어 끝내. 제가 앞서 그랬죠. 맨 처음에 이 사건 경찰 인력만 120명이 투입됐다고. 이게요, 시신이 발견된 당일만 이랬던 거고요. 사실 바로 다음 날인 30일 79명으로 줄었고, 다다음 날인 31일 67명. 그렇게 하루하루 수사 인력을 줄여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으로 종결. 여기서 도야마 나가노 연속 여성 유괴 사건, 제가 추후에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을 착각하고 엄한 사람을 납치. 너 우리 얼굴 봤잖아. 어쩔 수 없어. 그냥 죽어. 그렇게 죽은 건데 이거 너무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여튼 이 사건은 20년이 흘러 케니치의 자백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000년 6월 초 진실을 알게 된 경찰은 바로 케니치와 함께 범행을 했던 친구를 불러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 역시 케니치의 자백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후 조사할 게 있어가지고 다시 이 친구를 찾아갔는데 웬걸 이 친구 잠적했네. 그렇게 그 이후부터는 우야무야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 케니치가 지금 자백을 했어요. 20년도 더 돼가지고 자백을 한 건데, 아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공소시효까지 지나버려서 자기 딴에는 별 그게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묻힐 수 있는 사건. 그냥 묻힌 사건이죠. 그냥 묻혀버린 사건.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을 20년이나 지나 갑자기 자백을 한 걸까? 사실 이 케니치가요, 그냥 마약쟁이가 아닌 지독한 마약쟁이였습니다. 어쨌든 마약으로 수감 중일 때 자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 마약 죗값 다 살고 교도소를 출소했는데, 출소한 지 나흘 만에 10월 15일 또 마약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케니치, 오야마를 죽였던 1980년대부터 20년 동안 계속 마약. 교도소에서 지낸 시간이 밖에서 지낸 시간보다 더 많을 지경. 그러다 보니 혼자 생각해. 내가 이런 정가에 이런 상태로 사회에 다시 나가봤자 일도 못하고 매일 새끼 밥 챙겨 먹는 것도 걱정인데 그냥 아싸리 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공소시효 이런 거는 생각 못하고 그냥 살인, 죽였었다고 자백하면 나 또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약물 재범에다가 살인죄까지 겹쳐서 더 오래 감옥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자백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걸 알고 그냥 가벼운 마음에 경찰 너네 막말로다가 멋대 보라고. 이제 말해도 나 어떻게 못하잖아. 그냥 경찰 연맥이려고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말하네. 경찰 너네 진짜 수사 못하더라. 아유 이 멍청이들아. 이런 느낌으로. 하나 정확한 건 죄의식에 내가 그 사건이 있고 20년 동안 한 번도 편하게 발 뻗고 잡은 적이 없어요. 오야마 씨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런 의미로 자백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죄의식 때문에 자백을 했다면 공소시효 전에 했겠죠. 20년이나 지나서. 이 케니치는요, 진짜 인생 자체가 마약인 남자였습니다. 사건을 저질렀을 때가 케니치 30대였어요. 이때 마약하고 있었죠. 자백했을 때가 54세였습니다. 마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6월 12일 또 마약으로 체포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74세였어요.
와,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지금 몇십 년을 마약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이렇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요, 마약을 많이 하면 뇌가 이상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놈이 딱 그랬던 거예요. 마약에 뇌가 이상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백한 거 아니냐? 즉, 그냥 미쳐가지고 자백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건 당시에 이 오야마 여자 태우고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낯선 남자가 다가와서 얘기 좀 하자고 자기네들 차에 좀 오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가서 낯선 남자 차에 탔단 말이에요. 이 행동이 솔직히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왜 나한테 그쪽 차로 오라고 하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냐? 여기서 해라! 라고 말을 할 법도 한데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로 알겠다고 그 케니치의 차를 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요, 어쨌든 잘 보이고 싶은 여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잖아요. 당시 오야마 입장에서는 이 낯선 남자가 싸움을 걸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싸우자고 하면 내가 막 싸우는 모습을 이 여자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그게 싫어. 그러니까 함께 있던 여성을 위해 나름 배려한다고 조용히 그냥 잠깐 얘기하고 오겠다며 순순히 케니치의 차에 올라탄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금방 얘기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야마 씨가 늘상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어떤 투로 어떤 상황에서 얘기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장난 삼아서 농담으로 툭툭 얘기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서 뭐해,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이것저것 다 하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단정지었던 이 모든 요소 다 가정, 추측, 추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케니치의 자백이 알려지고 나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이 오야마의 가족들에게 2003년 9월 사죄를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죄했다고 잃어버린 20년이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사건 당시에 이 어머니는요, 경찰의 극단적인 선택 발표에 정말 통곡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그럴 애가 아니라고. 아침까지만 해도 기분 좋게 데이트하고 오겠다며 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 다 무시하고 그냥 종결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진범을 끝까지 처벌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와, 정말 오늘 사건, 늘상 다른 사건들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억울한 사건이에요. 애초부터 납치도 말도 안 되는 착각으로 오해로 인해 기분 좋게 데이트하겠다고 나왔다가 이렇게 된 거고, 살해당한 후에도 무려 20년이 넘게 이 죽음의 진실이 묻혀져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실이 좀 드러나나 했는데 공소시효 지나서 죗값을 받게 하지도 못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나. 후에 이 오야마 씨의 가족이 범인이야,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라는 옆에 책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적은 건데, 범인이야, 늦게라도 자백해줘서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이건데, 그래서 오늘은 1980년대에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